오늘은 12단원 가정법 단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법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처음 이렇게 오늘 처음 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처음으로 가정법을 딱 만났을 때 일단 첫인상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쓱 훑어볼 때 좀 얘가 어렵게 느껴져서 얘는 아무래도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해를 못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겁을 먹고 시작한 단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몇 장 이렇게 넘겨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포기했어요. 이거 역시 어렵구나. 그래서 예측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단원인데, 먼저 저의 이 옛날 과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이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 만났을 때 이 단원을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원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좀 낯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이 가정법을 만났다라고 하면 얘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단어는 아닌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진짜 막상 끝까지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부탁하는 말씀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거 포기하진 말아달라는 거. 너무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럼 일단 PSS 3-3까지는 가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가정법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포기한 권리는 있는 걸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 조금 가다가 포기하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정도 PSS 2-1 여기 정도에서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그 포기하는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렇지 않고 일단은 끝까지 가보면 여기까지 가보시면 사실은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조금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부탁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픈 마인드. 저도 사실 오픈 마인드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단원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얘는 조금 특별하구나, 얘는 얘만의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열어두셔야 조금 편안하게 오히려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법 과거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시제 개념이 꼬장꼬장하게 걔가 자꾸 적용하려고 할수록 이 단원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내려놓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문법 개념을 잠깐 내려놓고, 가정법은 가정법만의 규칙이 있다, 그 틀이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오픈 마인드를 딱 가지는 순간 이 단원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제가 오늘 가정법의 첫 날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앞으로 배울 건지 이 가정법 전체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가정법은 이게 다입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쭉 나열을 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이 한번 그냥 큰 그림으로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제 보시면 되고, 저걸 보고 포기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PSS 1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서 가정법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if를 보자마자 가정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if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if 하면 그게 종속 접속사, 그래서 부사절, 그래서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그냥 if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if, 이것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에도 얘가 나오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가정법은 PSS2, PSS3에서 다루고 있고, PSS1은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if예요. 그래서 조금 더 써보면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형태하고 의미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일단 형태는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f 쪽은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문장 그걸 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절은 이쪽에 있습니다. 주절의 형태는 주어, will, 동사원형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이자 틀입니다. 그런데 이 틀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뼈다귀만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얘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이 형태는 어떤 뜻을 담냐면 이 앞부분이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을 담고, 이쪽은 뭐뭐 할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런 문장이 그냥 조건에 나타내는 if 그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if
절이 이쪽이 있죠. 그래서 조건을 한번 달아볼까요? If it rains tomorrow. 그래서 여기 동사의 현재형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그렇다면 I will stay at home. 여기 will 동사원형 썼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집에 머물 것이다. 저도 사실 비 올 때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정말 안 좋아해서 이렇게 젖는 거 싫어해서 저 딱 이럴 것 같은데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런 조건이 성립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는 얘는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PSS 1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놔두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정법으로 가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얘도 형태, 의미, 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픈 마인드가 잘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뼈다귀하고 이 형태하고 의미를 딱 묶어서 얘가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사실 가정법은 끝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한번 본다고 얘가 금방 익숙해지는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말 핵심은 마음을 열고 이 형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일단 살펴볼게요. 형태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우리 시제에서 그 과거형 쓰는 거 배웠었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래서 다 배웠던 그 과거형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 형태를 익혔다면 if로 시작하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건 가정을 하는 건데 어떤 의미의 가정을 하는 거냐면 얘를 보면서 뭐뭐 한다면 여기에서 저는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동사의 과거형인데 왜 했다면이 아니고 한다면일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정법의 틀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썼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뜻을 나타내기로 하자. 그 이유는 여기 PSS 2-1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 틀이 이 뜻을 나타내는구나. 했다면이 아니고 이 동사의 과거형을 보면서 우리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would 동사원형 역시 얘가 그 조동사 배울 때 will의 과거형이라고 배웠었는데 얘가 왜 할 텐데일까 그대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가정법 그냥 우리가 상상해보는 그 가정의 상황에서는 이 틀로 쓸 때 얘가 뭐뭐 할 텐데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If I had lots of money,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이건 저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문장인데 if 절에서 여기 동사의 과거형 쓴 거 맞죠? have의 과거형 had를 썼죠. 그렇다면 이제 해석은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다면 그런데 이건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저 돈 안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돈이 많다면 많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가정하는 상황을 if에 여기에 과거형을 쓰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세팅으로 쓰면 돈이 많다면 가정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if 절 안에 여기 동사 부분에 과거형을 쓰면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가정하는군 그 틀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얘를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had lots of money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그렇다면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would 동사원형 이걸 보면서 뭐뭐 할 텐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구나. 내가 전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역시 그냥 가정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돈이 많다면 전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여행을 못해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 틀을 쓰는구나. 그런데 여기 가정법 과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까? 그것도 사실 예전에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건 그냥 단순히 여기 동사의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원서에 보면 가정법 과거라는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붙이기 편하게 가정법이면서 여기 과거형이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 이렇게 쓴 것 뿐이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냥 이 형태, 이 틀에 이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 두 개만 끈끈하게 잘 묶어 놓으시면 오늘 끝이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를 봤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얘는 역시 형태하고 의미가 있겠죠. 형태는 if절에는 주어 쓴 다음에 동사가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 완료 형태는 had pp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쓰고 이쪽 주절에는 주어 would have pp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비교해보면 시제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 있어요. 과거보다 더 옛날이 had pp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는 3학년 내용에 나오는 건데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조동사의 의미를 과거로 보내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한 시제 전으로 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다면 얘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라면 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형태는 얘가 얘를 보면서 뭐뭐 했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역시 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had pp가 과거보다 더 전이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이 틀 안에서 if절의 이 틀 안에서는 이 had pp를 보면서 그냥 과거형. 그래서 뭐뭐 했다면 이건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가 과거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과거에.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식의 과거에 후회하는 그런 가정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had pp 이쪽을 보면서 뭐뭐 했다면 그리고 would have pp를 보면서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끝이에요. 역시 예를 한번 볼게요. If I had studied harder 역시 이런 거죠. had pp를 보면서 과거에 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그러면 내가 그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현실은 내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있었던 게 아닌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가정. 이거는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 그래서 얘네는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지금 개수가 많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많아 보여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근데 결국은 가정법에 대한 거는 핵심, 우리 특히나 중학교 2학년 교재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다예요. 그래서 이 형태하고 이 의미를 알아두고 얘네를 딱 묶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가정법을 다 이해했다. 일단 적어도 2학년 교재에 나온 것은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교재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전체적인 가정법의 핵심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오픈마인드가 됐는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도전적인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PSS 1부터 갈 건데 일단 큰 그림은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라서 약간 더 힘줘서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PSS 1부터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PSS 2를 배울 테니까 PSS 2, 3 가기 전인 1이니까 이거는 가정법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if가 쓰여있는 문장이 가정법 아니고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할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PSS 1은 조건에 나타낸 if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아닌 이유는 가정은 그럴듯하지 않은 거, 사실이 아닌 거, 그냥 상상인 것,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가정법을 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정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다른 거죠. 그럴 때 이제 if를 쓰는데 그러면 틀 역시 알아야 되겠죠? 근데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런 그냥 조건에 나타내는 if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타낸 틀 두 가지가 여기 지금 얘가 두 가지가 나와서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여기 앞부분은 똑같지만 주어 그냥 동사의 현재형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ill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하나 이렇게 나온 걸 1번, 2번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그냥 이런 건데 조금 이제 원서를 이번 단어에 조금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약간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원서를 조금 더 이번 단어에서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쪽 얘기를 해볼게요. This pattern means 그래서 이 패턴은 무슨 의미냐면 one thing always follows automatically from another 한 가지 것이 자동으로 항상 다른 것을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게 일어날 때는 이 틀을 쓰는구나. 1번이 일어나면 2번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럴 때는 우리가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주어 동사의 현재형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나서 예를 볼게요.
if it's 10 a.m. in New York, it's 8 p.m. in Seoul. 이거는 뉴욕이 만약에 아침 10시면 서울에서는 저녁 8시다. 이러면 반드시 이런 거잖아요. automatically follow 맞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이런 거잖아요. 이 시차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그럴 때는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is 썼죠. 그리고 주절에도 주어 동사의 현재형 is 썼죠. 그래서 이런 틀을 쓸 때는 얘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냥 얘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때는 이런 틀을 쓰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조건에 나타나는 if에 나와 있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가정법이 아닌 겁니다. if를 썼다고 무조건. 두 번째는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주어 will 동사 원형. 얘에 대해서는 원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this is a very common type.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시제 단원이나 아니면 조동사 단원 이런 데서 이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a very common type. 그래서 아주 흔한 그 타입이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인 문장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if clause, if 절은 그러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죠. if clause expresses an open condition. 열려있는 조건을 표현한대요. 그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할 그 가정법은 안 일어났는데 그냥 반대로 상상해 보는 거, 아니면 완전 사실이 아닌데 그냥 상상해 보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거는 open condition. 그냥 열려 있는 조건인 거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If clauses expresses an open condition 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the present simple expresses future time. 그리고 여기에서 present simple 이게 그냥 단순 현재 시제, 여기 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간 그 형태가 expresses future time. 이건 우리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여기 나옵니다.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나타낸 if절의 동사는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if it doesn't rain 이렇게 써야지. If it doesn'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I will go out. 나는 밖에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자리에 내일이니까 미래 시제 써야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말도 그래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이지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냥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보시고 편안하게 그냥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거이고요. 그리고 조심할 건 주절에서는 will go 쓰죠. 그래서 이 if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쪽 조건절에서 여기에 그 동사의 현재형으로 그냥 미래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단 중요한 거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조건에 나타내는 if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 if 주어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주어 will 동사 원형을 써서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가능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동사의 현재형을 써서 그냥 시간 개념으로는 아직 안 일어난 앞으로 일어날 거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럴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간 개념을 나타내더라도 일단 형태 자체는 동사의 현재형을 쓴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명령문 and 명령문 or 이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인데 얘는 if 조건문의 부정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그냥 살펴보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and you will pass the exam 그러면 너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게 똑같은 말로 if you study hard 이쪽 명령문 쪽을 그냥 if절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you will pass the exam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help him right now 그를 당장 도와줘라
or he'll be in danger. 그렇지 않으면 그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것도 if you don't help him right now, 네가 만약에 그를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if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역시 그냥 원서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이쪽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봤더니 instead of a type 1 conditional 무슨 말이야 싶죠. type 1 conditional을 이거를 그러니까 if로 시작하는 것을 type 1 conditional 이 형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를 type 2 conditional 가정법 과거 완료를 type 3 conditional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 그게 정말 과거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이름이 다른 거예요. 원래 그냥 우리가 과거형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type 1 conditional 대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 if절 대신에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we can use this pattern with and or 그래서 and나 or 하고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if절 안 쓰고 그냥 명령문 and, 명령문 o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in informal speech니까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명령문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령문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명령문 and, 명령문 or 이렇게 조건절 대신에 쓸 수도 있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아까 이어지는 내용인데 if와 when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었잖아요.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래서 역시 부사절을 이끌어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if하고 when이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시 원서로 같이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When we talk about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we use when. when은 언제 사용하나 봤더니 for something that will happen. 일어날 것에 쓴대요. 그래서 뭐뭐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And if for something that might happen. if는 언제 쓰냐면 that might happen.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그 틀린 그림 찾기처럼 when 하고 if 거의 비슷한데 for something that will happen, for something that might happen. 그 차이를 찾으셨죠? 틀린 그림 찾으셨죠? 여기 will 하고 might. 그러니까 when은 뭐뭐 일어날 것인 것. 그래서 얘는 when이 확실한 경우. 근데 if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볼까요? Are you going to buy the book? 너 그 책 살 거니?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은데 if I buy mine, 여기 바로 얘기를 해줬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걸 사면 I will buy yours too. 그래서 확신은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닐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러 가면 네 것도 사줄게. 그 상황이고요. 이거는 Are you going to buy the book? 역시 똑같은데 Yes, I am. 나 살 거야. When I buy mine, 내 거 살 때 I'll buy yours too. 네 것도 살게.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는 if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확신이 조금 없고 when은 일어날 거니까 확신이 있고 그 차이 정도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번 그 PSS 1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얘는 문제는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빈칸에 쓰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제 넣으면 되는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f I your notebook, I'll call you.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if 조건절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 그 공책을 하면 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공책을 찾겠죠. 그래서 find를 써서 우리는 이제 find를 쓸 건데 이 형태를 어떻게 쓸까? 우리 아까 조건절에서는 현재형으로 썼었죠. if의 조건절에서는. 그래서 if I 그냥 현재형으로 find 넣으면 If I find your notebook, 내가 네 공책을 찾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여기는 will 동사원형. 그 형태를 맞춰주면 돼요. 2번은 Can I go out? 제가 나가도 될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If I my homework. 그러면 여기는 if절이 이렇게 뒤쪽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if절이 이렇게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주절의 앞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주절의 뒤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if절인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if I my homework. 내 숙제를 어떻게 하면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숙제를 끝내면이겠죠. 그래서 finish. 근데 if절이니까 역시 현재형을 써서 finish. 그리고 이쪽은
그 아까는 will 동사원형이었는데 이쪽은 can 동사원형. will 대신 can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끝내면 나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거죠. 3번은 if we here within 2 hours, we can see him. 그가 여기에 2시간 안에 뭐 있으면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가 오면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if 조건절에 쓸 건데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he, she, it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현재형이 comes, s 붙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서 if he comes here within 2 hours 2시간 안에 그가 여기 오면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4번은 let's stay home. 집에 머물자. 이건 청유문으로 썼네요. 주절을. 우리 집에 그냥 있자. if it tomorrow. 내일 이러면 여기 조건절에 우리가 현재형을 쓸 건데요. 내일 비 오면 집에 있자. 그거겠죠. 그래서 rain인데 it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rains를 쓸 거고요. 역시 여기서도 if절에 얘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rains. 5번은 I'll say hello to Jack for you.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if절이 뒤에 있으니까요. 내가 그 잭한테 인사 전해줄게, 안부 전해줄게 이런 거죠. If I him. 내가 그를 만나면 이겠죠. 그래서 if절에서 현재형을 쓸 건데 주어가 I니까 그냥 단순하게 meet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은 If your mom, her mind, let me know. 여기까지 읽었을 때 if절이니까 너네 엄마가 마음을 바꾸시면 이거 딱 그냥 느낌이 오죠.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이건 그냥 명령문으로 썼죠. 그래서 바꾸시면 그러니까 change 쓸 건데 역시 현재형 your mom 3인칭 단수 주어죠. she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your mom changes s를 붙여서 changes her mind. let me know. 알려줘. 이렇게 됩니다. 7번은 if she for the office, call me please. 역시 주절은 그냥 명령문으로 썼는데 나한테 전화해줘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녀가 사무실로 출발하면 이런 거겠죠. 그래서 leave를 쓸 거고 sh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leave s 붙여서 leaves for the office, call me pleas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이 틀 하나는 Sumi can pass the exam. 역시 if절을 뒤에 썼고요. if she hard. 그녀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열심히 공부하면이겠죠. study를 넣어줄 거고 she니까 역시 현재형인 이제 study s를 붙일 건데 y로 끝나는 거는 그 앞에 자음을 살펴서 자음이면 y를 i로 바꾸고 es 붙이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she studies hard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Gina can catch the bus. if절이 뒤에 있는 경우도 꽤 많네요. 지나가 버스를 잡을 수 있을 거래요. if she 뭐 하면 버스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냐면 서두르면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hurry 넣어줄 건데 역시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우리는 얘 형태를 y로 끝나니까 바로 앞에 살폈더니 자음이에요.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he hurries. 그녀가 서두르면 버스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If you busy now, I'll visit you later.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지금 바쁘면 이겠죠. 내가 너를 나중에 방문할게. 그러면 지금 바쁘면 얘가 형용사일 때 I'm busy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여기 써주면 됩니다. you에 어울리는 현재형 비동사는 are겠죠. 그래서 if you're busy now, 네가 만약 지금 바쁘면 I'll visit you later.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차례 부분에서 굉장히 장황한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와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일단 PSS 1 오늘 했던 내용 그 부분은 if로 시작한다고 다 가정법이 아니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틀 중에서 if 절에서 그 동사 부분에 현재형을 쓰고 주절에서 will, 주어,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런 의미고 이때는 if절에서 그냥 open condition이니까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가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if절 안에서 그 동사의 형태는 현재형을 써도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동사의 현재형을 쓴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오늘 내용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일단 if로 시작한다고 다 가정법이 아니군. 그리고 우리 아까 틀, 그 조건을 나타내는 그 틀하고 의미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일단 오늘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시면 되겠죠. 포기 안 하고. 그럼 이제 저는 일단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정말 중요한 사실 PSS 2-1 가정법 과거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 단원이 끝까지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래서 PSS 2-1은 저도 약간 더 긴장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PSS 2-1만은 놓치지 않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